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하와이 마우이 섬.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휴양지입니다. 들숨으로 세상을 품고 날숨으로 시름을 잇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는 자연을 닮아가는 그녀. 과연 자연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관광지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숲속에 그녀의 외딴 집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과일을 줍고 있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패션 플룻이라는 이 열매는 따지 않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줍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 곁을 지키는 이 녀석은 생강이라는 뜻의 진저입니다. 지금 5살이고요.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어렸을 때 데려왔어요. 버림받은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정 붙으니까 이제 우리 애기예요. 가족들은 또 있습니다. 사냥을 잘한다는 헌터, 호랑이 무늬를 가진 타이거. 모두 버려진 동물들이었지만 지금은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하와이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그녀. 하지만 젊었을 때의 그녀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이제 공채 탤런트를 뽑는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죠. 근데 고등학교 학생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이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수천 명 가운데서 단발머리 딱 하고 얼굴에 화장기 하나도 교복 딱 입고 나타나는 게 하나 저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제가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 됐어요. 여고생 시절 탤런트가 된 그녀는 TV 드라마를 거쳐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주목받는 여배우로 성장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시절이 그립진 않을까요? 그때는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였지만 지금은 이제 제 삶을 연기하는 진짜 배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삶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삶도 사실은 제가 감독이고 제가 글 쓰고 제가 연기하는 진짜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을 때 그녀는 호련히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Of Hawaii, we were playing in the sun. We were having so much fun on a white sandy beach of Hawaii. The sound of the ocean soothes my restless soul. Sound of the ocean. 자연 속 요가는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안아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왜 탁탁탁 걸리는 것들이 마음을 다리미질 한다고 보는데 다리미질 하는 것 같이 마음이 쫙 펴지고 몸도 펴지고 척추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늦은 밤, 오랜 시간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내봅니다. 화면 속엔
21살의 영화배우 문숙, 그녀가 있습니다. 보고 지랄들이야. 아, 투자한 미천이야? 뽑아야 되지 않겠어, 지흥씨? 미끄러운 길 뺐다 고들은 진정. 이 영화는 그녀의 출세작이었지만 한편으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한국을 떠난 이후로도 거의 30년 동안을 제가 이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이 영화에 출연했다는 소리를 한 사람한테도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어디서 한국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 고 이만희 감독. 그는 자신의 카메라 앵글에 담긴 한 여배우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문숙이었습니다. 감독과 배우로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20대 처녀와 40대 이혼남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그를 그녀는 많이 원망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떠나간 거잖아요. 결국은 나 입장으로 보면 한마디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을 때 그 갑자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았던 어떤 하늘 같은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그 배신감. 떠나야 했고 찾아야 했고 알아야 했어요. (30년) 동안 영화를 못 봤어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고 남들한테 한마디도. 아마 그 미움 때문에 내가 30년을 떠돌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난받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미움 때문에. 사랑이 깊었던 것만큼 삶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미움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 미움에서 오는 고통으로 제가 30년을 허덕였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사랑을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자연이 그분을 데려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분은 갔어요. 그분이 가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나 자연은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늘 변하죠. 그분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야만 했는데 저는 그 법률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의심했고 아우성쳤고 그게 뭔가 알기 위해서 간단한 법이죠.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바쁘고 정신없이, 정신 팔리게, 정신을 생각하지 않게 살았어요. 온갖 곳을 떠돌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비가 내립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이처럼 비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그녀는 미술을 공부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화가로서 성공도 하고 주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생과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진리를 찾아 헤맸고 섬과 사막 등 세계를 떠돌며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곳이 이곳 하와이 마우이 섬이었습니다. 그녀가 찾아 헤맨 답은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햇볕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며 물처럼 자연과 함께 흘러가는 것. 한때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온몸이 다 뒤틀어지는 듯 아팠고 영양가가 흡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해골과 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아픈 그녀를 치유한 것은 명상을 통해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많았죠. 원하는 게 끝도 없이 많았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원하는 게 많았어. 그게 아마 병을 들게 하는 큰 이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욕망이 비워지면 남는 거는 고맙다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너무나 고맙고 햇빛이 이 나무 사이를 한가해서 내 얼굴에 비친다는 게 너무 고맙고 살아있는 게 고맙고 내가 숨 쉬는 게 고맙고 이게 만나는 것도 고맙고 그렇죠. 그게 곧 치유예요.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정화시킵니다. 이제는 그런 자연을 닮아갑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 음식과 치유식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가 강조하는 건강한 음식이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서 캐먹던 소박한 음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이 자연에서 바로 나온 그다음에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그리고 그 가공 음식이 아니고 모든 통채 음식이라고 그러죠. 통 음식 그다음에 그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야채면 더욱 좋죠. 요즘 그녀는 하와이에서 자연 치유식과 건강 음식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원을 꽉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 정원보다도 거기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에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소문나 있어요. 최근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느끼고 받은 혜택을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황석영 선생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어쩜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제가 안 씁니다. 제가 엉덩이로 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웃었는데 정말 그 엉덩이가 붙어 있어서 엉덩이가 쓰는 거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무렇게나 들어올린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위적인 염색이나 손질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흰머리가 나면 나는 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함께 변하는 것은 그녀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강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를 비우면서 점점 더 쉬워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뭐 전기가 나가면 전기가 나간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됐죠. 세계 최대의 휴화산인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사막처럼 황량한 이곳에 그녀는 무엇을 찾아온 것일까요? 드디어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기만 한 인간을 발견합니다. 대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원시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없어지고 그냥 큰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그녀. 또 다른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납니다. 붉게 저물어가는 노을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이겨낸 자신을 만납니다. 너무나 아팠지만 비웠기에 다시 채울 수 있었던 소중한 인생. 어떨 땐 그 아픈 것이 스승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대개가 그래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욕망을 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냥 왔다가 잠시 머무르면서 잠시 체험하고 잠시 가는 이 생애에 너무 많은 것에 다 시간을 보내버리면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으면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겸손하고